이렇게 옆에 누가 서 있지 않으면은 사실 상대적인 크기를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큰 작품을 누가 했는지 과연 궁금하다 할 정도로 이건 아주 대작입니다. 그런데 두 작품이 같은 작품을 크고 작고 이렇게 두 개로 만든 건가요? 두 작품이 같은 작품이에요. 처음에 제가 작업을 했을 때 이 철판에서 오는 두께에서 오는 그 중후함을 먼저 작품에 도입하고자 했었는데 이제 이 작품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전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철판 48짜리 철판이 두 장인데 두 장이면 키로수로 한 700kg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다른 거 부속품이 붙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800kg가 가까이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작품을 기중기로 들어서 전 시장에 옮겨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실내 전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런데 두께는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변칙을 쓴 것처럼 돼버렸는데 저건 얇은 5T짜리 철판을 두 장을 붙여서 두께를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느낌하고는 전혀 철판에서 오는 그 느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지금 두 개를 이제 비교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돼버렸고요. 또 하나는 이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전시장에 들어가려면 요 한 조각 여기에서 보이는 이 한 조각조차도 최소한 10명 이상이 아마 들어줘야 될 거야. 장정 10명 이상이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뒤쪽을 보면은 지금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철판 한 장 한 장이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전시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옮겨 놓고 조립을 해야 되는 완성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나 뭐 두께에서 오는 여러 가지들을 한 번에 좀 해결해 보자 하는 욕심이 생겼던 거가 저 작품인데 제가 쓰는 작품에 표현되는 선 느낌이 저기에서는 전혀 느낌이 오지 않고 첫 번째는 또 하나는 철판 자체에서 저게 마무리가 다 돼서 각이 다 막아져 있지만 5T짜리 철판을 저거는 지금 전체 두께가 한 4.5T나 아니 45T 정도가 되는 철판으로 만들었는데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서 두께를 만들었다고 45T짜리의 철판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 느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장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크게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선을 표현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면이 사용됐어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런 면들은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선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가장 많이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작품이 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단순한 몇 개의 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작업들 경우에는 우리가 1970년대쯤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토니 스미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던 그런 미니멀 아트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미니멀에서 어떤 단순한 형태 하나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라면 저는 이 덩어리 자체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다른 또 메시지가 있어요. 그 형태에서 오는 거 말고 그건 결국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 자체로는 미니멀이 아닌 것 같아서
만식경의 작품에는 미니멀 아트에서 발견될 수 없는 또는 미니멀 아트를 초월한 미학이 있다. 거기에는 미니멀 아트에는 없는 것들이 있다. 공기가 소통되는 틈새가 있고 미니멀 아트에서 기본 구조에 몰두하느라고 놓쳐버린 선이 있다. 감성적 동기와 작품 방식에서 비롯되는 작품의 이례적 완결성과 회화적 성취가 있다. 작업장이 무지무지하게 큰데요. 큰 작품 많이 하시나 봐요. 예, 큰 작업 많이 해요. 제가 작아도 스케일은 커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큰 작품이 나오겠네요. 예, 큰 사람이 할 때는 조금 작아 보이고 작은 사람이 할 해서 때는 아주 예, 크게 보이고. 그런 것 그러니까 같네요. 그 큰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아무래도 전시를 위한 작품보다는 뭐 기념 조각 같은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을 텐데 공공 기념물 그죠? 예, 그런 건 어때요? 작업 많이 하시죠? 예, 많이 합니다. 예. 대개 작가들이 그런 쪽에 많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공공적인 예. 대중적인 취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선생님 작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예. 어디 공공 작품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작품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 하시나요? 예,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 작품은 그 전시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작품
제가 표현하고 싶은 작품을 하는데 공공작품이나 그런 작품들은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라든지 요구 조건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고 작업하고 있어요. 예. 더 크게는 한 번쯤은 제 작품이 나가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직 그걸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걸 원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작품에서도 그런 공공환경적인 그런 이제 환경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예. 자기 작품이 바깥으로 나간다고 해가지고 뭐 작은 작품 크게 키워서 나가는 건 아, 아니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절충이 가능한데 예. 그러니까 왜 공공기념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건물 앞쪽이나 예. 이런 데 설치가 되는 작품들 경우라면은 그게 어떤 것이 현재의 작업하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물론 환경적이 제일 크겠지만은 재료 자체도 달라요. 재료 자체가 제가 많이 쓰는 작품은 재료는 철 작업을 많이 하는데 예. 재료 자체에서 오는 철의 부식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공공 건물에 놓이는 재료로는 일반적으로는 부식되면은 재료 자체가 싼 느낌이 들고 그 거부감이 있잖아요. 예, 철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부감 때문에 선뜻 선호하지를 않고 그 느낌 자체를 그 자연의 느낌, 철에 녹슨 자연의 천연의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작업이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재료가 달라지고 그리고 놓이는 위치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보이는 어떤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지향점 같은 거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스튜디오 안에서의 작업이 알차고 그리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 조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작품이 반영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철 작업을 그렇게 선호를 하시는 예. 그런 어떤 뭐 이유나 기호, 취향 이런 게 있으시겠죠? 예. 당연히요. 예. 저 철 작업에서 오는 그 철의 느낌, 그게 너무 강렬한 그 자연스러운 색깔이 강렬하게 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직조로 할 수 있다는 게 철 작업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른 작업은 중간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한 건지 바로 형태가 나와요. 제가 원하는 형태가 나와줘요. 제 마음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철을 쓰고 있어요. 사실 철도 뭐 경우에 따라서 플라스마라든가 예. 아니면은 또 단조 이런 거 예. 같은 건 집에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대부분 용접에 의해서 자르고 절단하고 예. 그리고 절곡하고 예. 이런 작업이신데 그죠? 네. 아이고 사실 뭐 이런 경우에 남녀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남자들도 참 힘들어하는 작업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그냥 참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환경 조각이라고 내놨을 때 네. 그럴 때 환경 같은 거 환경에 대한 어떤 조화 예. 또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그 환경조각이라고 하면 제가 다른 작품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철 작업 말고 공공조형물을 하더라도 그렇고 이제는 조각 작품이 어디 공원에 놓이거나 아니면 어떤 건물 앞에 그냥 단순히 놓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관객이 보고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칼라로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한다든지 아니면 소리로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관객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철 작업 제 작업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가 이런 거를 공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공간을 구성해주고 그 안에 지나가는 관객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람할 수 있는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뒤쪽에 보이는 이런 작품들은 이 작품들은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바닥에 놓이나요? 아니면은 제가 예. 늘 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벽에 거는 거를 안 해봤어요. 아, 예, 좀 예. 작은 작품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걸 제가 큰 작업했던 거를 압축시켜서 한목에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공간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거는 작품으로 몇 점을 더 해봤어요. 예, 공간 구성도 염두에 둔 거고요. 저희 작업실 근처에 있는 그 거미줄에서 오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거미줄 자체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미줄, 그 방사형의 그 거미줄 말고 고리로 연결해주는 거미줄이 있어요. 어떤 틈새와 틈새를 연결해주는 네네. 그 거미줄을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그 선을 그대로 조형화시켰는데, 그렇군요. 그게 제가 그 선을 사진을 찍고 입체로 만들면서 그 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그 선을 제가 나름대로 약간 변형을 했어요. 이 조각 작품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변형을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자연에서 오는 선은 단순하게 그냥 선인 것 같으면서도 그게 규칙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 규칙까지는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선의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작품으로 왔을 때 더 편안하고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을 작품에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작품은 물론 선도 있지만 제 주변에 느끼는 컬러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철 작업만 해서 색깔 자체에서 오는 그 철에서 오는 단순함, 그런 게 있었는데, 계절이 봄이라 그 계절을 못 느끼고 가는 느낌을 들었어요. 계절을 못 느끼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브론즈 작업을 몇 점 하면서 브론즈 공장 주변 아니면 저희 작업장 주변의 색깔들을 저 색을 담고 싶은데 조각 작품에 색깔을 담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표현해봤는데 그 느낌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그러니까 틈새라고 하는 관념이 하나가 도입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 주변의 어떤 아주 미묘한 예.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어떤 선들, 예. 그거를 거기다 도입했다는 의미가 있고, 예. 그다음에 나가서는 또 계절에 따른 네. 그런 어떤 느낌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색감이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도입된 거예요, 그죠?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감성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섬세한 그런 어떤 느낌들이 원래 면보다는 오히려 앞쪽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네. 선이 있고 다음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면이라는 게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면과 면의 사이에 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회화적인 거하고 굉장히 다른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면을 굉장히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면에서 오는 느낌은 처음부터는 없었어요. 저는 선 위주로 작업을 처음에 제가 거미줄을 사진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거미줄을 사진 찍었을 때 그 선부터 왔던 느낌이 저 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선을 구성하기 위한 면이 나오는 거지, 면 때문에 선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작지만 저 섬세한 선들이 제가 작업을 하는데, 전 작업을 일기 쓰듯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생각을 하면서 제 일상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작업만을 위해서 따로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일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 작은 선이지만 저기에서 보여지는 선은 그 일상의 선보다도 제 느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제 감정인 것 같아요. 일기.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 조형적인 선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예. 뒤까지 보이는 투명한 어떤 선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생활에서의 어떤 감성, 예. 감수성, 그죠? 예. 거기에서 배태가 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일기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제목이 아마 새벽일기라고 예. 돼 있던가요? 예. 새벽일기라는 거는 새벽에 그러니까 거미줄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먼저 2004년도에 개인전을 하면서 그 작업 테마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정한 제목인데, 그러니까 늘 작업을 하면서 일기 쓴다는 느낌은 작업을 하면서 가졌던 거였는데, 그때 새벽 일기는 제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작품 테마를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다가 디지털 카메라로 작품 이렇게 거미줄을 찍었어요. 근데 그게 새벽이었어요. 새벽이 아니었으면 거미줄이 디카에 찍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그 디카로 그 선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이슬까지 그대로 제 카메라에 잡혔으니까. 근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늘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뭐 스케치 해보고 형태 만들어보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정리되는 시간은 언제나 새벽쯤 되더라고요. 아, 또 밤샜구나 하면서 그래서 작품 정리되고 제가 아이디어를 잡았던 게 새벽이어서 그때 새벽에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새로운 게 모든 게 새벽에 정리되는구나. 밤새 고민하고 힘들고 뭐 지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새벽에 그 동트면서 이제는 자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새벽에 정리된다는 뜻에서 새벽 일기라고 했어요. 작품하고는 어쩌면은 전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새벽 일기라는 느낌이. 사실 여기 브론즈라고 그러지만은 예. 원래 그러니까 브론즈 색깔도 있고 예. 또 색채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대비가 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소재 자체도 상당히 신선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되게 조각 작품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그 조형적인 어떤 이론이 사실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성적인 것이 먼저 앞서서 그 뒤에 이론이 따라갈 수 있다든가라는 것 같은 거는 따지고 보면은 그 작가의 모든 것이 이 작품의 이야기되고 차이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할 수 있거든요. 색채에서 그리고 접근 방식에서 그리고 이야기에서 아주 굉장히 신선한 결과적으로 아침 이슬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